네,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보이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잠깐만 미리 선행해 보겠습니다.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 그랬으니까 요 놈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나 엑사나 베타나 엑사나 정리해주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 3차 방정식, 3차식 정리할 때처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수 비교하면 되겠죠. 얘가 얼마? 4. 얘가 얼마?2니까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곱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루트에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의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2루트의 알파 베타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알파 이건 베타, 그 다음에 2루트의 알파 베타. 그럼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니까 2루트 2.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이건 정답이 아니다. 자, 왜 그럴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AB가 양수이면 따로 거듭 제곱근을 곱해주면 한꺼번에 곱해준 녀석이랑 부호가 같아지죠. 역시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A하고 B의 부호가 막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루트 안에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성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A, B가 둘 다 음수이면 곱했을 때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오고 한꺼번에 곱해지는 식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나눗셈인 경우에는 분자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클 때, 분모에 있는 녀석은 0보다 적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다. 이거 외울 때 쉬운 방법은 태양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땅, 대지,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이 양일 때, 그 다음에 땅은 아래일 때,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온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항상 그냥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마이너스가 나온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게 왜 틀렸을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녀석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왜? 여기 보십시오. 두 개 곱한 녀석이 양수죠. 그러면 두 개 곱한 녀석이 양수를 일려면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때만, 그럴 때만 이렇게 양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양수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겠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 알파 베타는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도 음수이고 베타도 음수이다. 요 사실,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에 뭐 루트에 뭐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녀석 한번 봅시다.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이 녀석은 루트의 알파와 루트의 알파가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루트 알파에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의 뭐 루트의 알파 제곱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루트 안이 어떤 수의 제곱일 때 이 녀석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다. 그냥 나올 때는 어떨 때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그 수가 0보다 적을 때는 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알파가 음수이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를 붙여서 나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 녀석도 같이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마이너스 3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뭐라고요? 이 녀석이 아니고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정답은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부호에 따라서 루트끼리 곱해졌을 때 어떻게 나온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 주어진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근의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을 두 개 구한 다음에 한 녀석을 알파로 놓고 한 녀석은 베타로 놓고 그런 다음에 정리해주면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주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뭐라고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할 때 그 각각의 녀석들이 뭐 음수이기 때문에 나올 때는 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이거 두 개 곱해줄 때는 뭐라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이전에 풍문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틀리면 그 문제는 감점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녀석을 대했는데 음수네. 두 개 곱했더니 양수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뭐 둘 다 음수다. 자, 그러면 둘 다 음수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왜?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둘 다 음수니까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도 정리하면 루트 y, 루트 x 이렇게 분리해서 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따라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신 통분해야 되겠죠.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정리될 거고 얘는 루트 y 곱하기 루트 y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부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음수이니까 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요거요. 그 다음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xy 둘 다 음수니까 이 녀석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마저 정리해주면 이 녀석은 2가 들어가면 되겠죠. xy 대신에. 자, 그리고 이 녀석은 y의 절대값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죠? x의 절대값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y는 음수고 x도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고 이 녀석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x 더하기 y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루트 2분의 6 즉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호에 따라서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한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